67세의 몸에서 느껴지는 뜨거움, 이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이 지났지만 혼자 누운 침대에서 느끼는 감각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촉촉하게 젖어드는 몸,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운 밤, 이 나이에도 여자로 남아있다는 증거가 매일 밤 저를 괴롭힙니다. 사랑받고 싶고 만져지고 싶고 뜨겁게 안기고 싶은 욕망,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희입니다. 올해로 67살이 되었네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용기가 필요한 고백입니다. 황혼의 나이에도 여전히 느끼는 연애와 성에 대한 솔직한 마음, 그리고 5년간의 외로움 끝에 찾아온 작은 설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60대 후반 여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과 옮기는 나이로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의 일입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그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42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평범하지만 확실한 행복 속에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동네 뒷산을 함께 산책하고 밤에는 어깨를 기대며 TV를 보는 것이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죠. 때론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웃으면서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부만의 특별한 리듬이었어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에 비해 몸이 젊은 편입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느끼기 쉬운 체질이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절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아주 다정하게 제 몸을 사랑해 주었어요. 마치 얼음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저를 채워주었죠. 그 덕분인지 지금도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촉촉하게 젖어드는 감각이 살아있어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밤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피부가 닿는 온기, 서로를 사랑한다는 실감, 그리고 함께한다는 안도감,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삶의 기쁨 그 자체였어요. 60대가 넘어서도 우리 부부는 서로를 원했고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중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제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저는 제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강하게 사세요, 힘내세요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멍했어요. 아침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때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아팠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낡은 시계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는 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정말 혼자서 이 긴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 장을 보러 가도 남편 반찬을 고를 일이 없고 식탁에는 혼자 먹을 밥만 차려집니다. TV를 봐도 옆에서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제일 괴로운 건 역시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들어갈 때 느껴지는 빈 공간의 차가움, 그대로인 이불 속에 몸을 누일 때면 남편에게 안겨서 살을 포개던 온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럴수록 상실감은 저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밤이 조용할수록 외로움과 몸의 쓸쓸함이 더 심해지는 걸 느꼈죠. 그런 날들이 한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그냥 나이만 먹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외롭게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인생의 끝인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이들이 저를 무척 걱정했습니다. 아들은 인천에, 딸은 수원에 각각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 번 저에게 같이 살자고 권했습니다. 엄마 혼자 외로우시잖아요.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지내세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죠. 하지만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생활 리듬이 확실히 있었고 손주들도
이미 크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딸네 집에서 3개월 정도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외로웠어요. 아침이면 가족들이 모두 학교나 직장으로 나가버립니다. 넓은 아파트에 저 혼자 남겨지면 TV를 켜도 신문을 읽어도 텅 빈 공간에 제 숨소리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점점 가라앉았죠.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돌아오고 집안이 시끌벅적해지는데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딘가 저만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더욱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로움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이나 아들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마음뿐 아니라 몸도 외로웠거든요. 남편과 보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서로를 원했어요.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에도 천천히 정성스럽게 제 몸을 어루만져 주었죠. 그런데 딸이나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느 날 딸에게 무심코 요즘 참 외롭네 하고 말했더니 딸이 조금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그런 식으로 느껴지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화제를 돌렸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어요. 아이들은 저를 걱정해 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안고 있는 외로움이나 몸이 원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도 딸도 무리하지 말고 엄마 생활을 챙기세요 하며 이해해 주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얼굴을 보러 와주고 전화도 자주 합니다. 가족 간의 유대는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밤 혼자 침대에 누울 때 느껴지는 그 차가움, 너무 넓은 이불, 아무도 없는 빈 공간. 남편과 있을 때는 손을 잡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잤습니다. 가끔은 열정적으로 사랑도 나눴고요.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라서 가슴이 조여오듯 애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의 생활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혼자 TV를 보거나 청소를 했어요. 마당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고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트에 가면 단골 점원이나 이웃 어르신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 생선 신선해 보이네요. 그런 사소한 대화가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고요함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면 특히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며 주방에 서서 오늘은 뭘 해줄까 설레던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제 밥만 대충 차려서 맛없이 젓가락만 움직일 뿐이었어요. 텅 빈 식탁,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제일 괴로웠어요. 목욕을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TV를 켜도 어딘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침대에 들어가는 순간 느껴지는 그 차가움,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던 따뜻함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빈 공간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이대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남편에게 미안해서 스스로를 책망하곤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로서의 욕구였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 나이 또래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누군가를 원하고 있어요.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고 서로를 느끼고 싶고 함께 숨쉬고 싶은 마음. 그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안일과 아이를 키우느라 너무 바빠서 부부관계도 가끔은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요. 서로를 느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한다는 안도감을 얻는 순간, 그것이 단순한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더 괴롭기도 했어요. 어느 날 TV를 보다가 황혼 연애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80대 남녀가 손을 잡고 걸으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다시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누군가와 손을 잡고 함께 웃으며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제 인생도 제 나름대로 빛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과감하게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엄마가 요즘 좀 외로워서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보고 싶은데. 딸이 잠깐 침묵하더니 조금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거네요. 계속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만 엄마 조심하세요.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고 어르신들을 속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돈 목적인 사람한테는 관심 없고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뭔가 있으면 바로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정하시면 되죠 하면서 웃어주었어요. 다만 이상한 남자는 조심하라면서 쓸데없는 걱정도 했지만요. 아이들이 이해해주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만남을 찾느냐였죠. 젊었을 때처럼 미팅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매칭 사이트를 들여다봤는데 조작이 너무 어려워서 바로 포기했어요. 그때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교류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거다 싶었죠. 만남을 찾는다기보다는 우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결심했어요. 그날 오랜만에 제대로 화장을 했습니다. 화사한 옷도 골랐고요. 거울 앞에 섰을 때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제 모습이 보였어요. 현관 앞에 섰을 때 순간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거 그만둘까?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눈에 들어온 것이 거실에 걸린 남편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문화센터 시니어 교류 모임. 오랜만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간 곳이었습니다. 회장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어딘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저처럼 누군가와 이어지고 싶어서 온 분들이겠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망설이면서도 말했어요. 이선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지 5년이 되었고요. 오늘은 같은 세대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그때 다정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흰머리에 부드러운 표정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정우진이라는 분이었어요. 교류의 후반에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정우진 씨도 몇 년 전에 아내를 여의셨다고 했어요.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역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시간은 특별하네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신기하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가족이나 이웃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끼리라서 알 수 있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가볍게 차를 마시고 별일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제 뺨이 살짝 달아오른 것을 느꼈어요. 거울을 보니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제가 있었습니다. 나 아직 여자구나. 속으로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그 후로 교류회에 갈 때마다 정우진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깊이 파고들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했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귀가길에 정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 씨, 괜찮으시면 다음에 근처 하천변에서 같이 산책할까요? 저는 조금 어물어물하다가 네, 좋아요 하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데이트하던 것 같은 설렘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산책하기로 한 날은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벚꽃 봉오리가 터지기 시작하고 하천 물소리가 기분 좋게 들려왔어요. 정우진 씨와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조용히 침묵을 나누었습니다. 그 침묵조차 편안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우진 씨가 툭 말을 꺼냈어요. 나이가 들어서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누군가와 같이 있으니까 마음에 스며드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채워지네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하천변을 따라 걷다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정우진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몇 년간은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42년의 시간,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 외로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쓸쓸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우진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 고마웠어요. 돌아가는 길에 정우진 씨가 살며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제가 원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체온을 느끼는 것, 함께 있다는 안도감을 얻는 것, 사랑받고 있다는 실감을 갖는 것, 그것이 제가 진짜 원하던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에 걸린 남편 사진 앞에 가서 살며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요. 매일 밤 혼자 침대에 누워서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이라면 분명 웃으면서 등을 밀어주겠죠. 사진 속 남편은 변함없이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여전히 빈 공간은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우진 씨의 손길이 떠올랐어요. 그 온기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후로 정우진 씨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산책을 하고 때로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정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 씨,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저와 계속 이렇게 만나도 될까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정우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용기를 냈던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황혼의 나이에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인정한 것,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자로서의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우진 씨와의 관계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좋은 친구로 지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 말이에요. 밤이 되어도 이제는 예전만큼 외롭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정우진 씨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 짓곤 해요. 내일 또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면 설레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이 이 나이에도 가능하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해요. 몸은 여전히 누군가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품이 그립고 서로를 느끼고 싶고 함께 숨쉬고 싶은 욕구, 이것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온기가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에 치여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받는다는 것의 소중함,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 손을 잡고 걷는다는 것의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저는 이제 가슴을 펴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황혼의 나이지만 저는 아직 여자예요. 온기를 느끼고 싶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저 자신에게 솔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정우진 씨와의 만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천변을 함께 걸었고 손을 잡았어요. 그 온기가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해서 그 감정을 억누를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고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그 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거예요. 저 이선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황혼의 나이에도 사랑은 가능하고 행복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노후 이여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작성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